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본방사수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시고 계신데요. 벌써 13화네요. 배블리TV가 시작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2를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동시시청자 수도 늘어나고, 주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배블리TV 13화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배블리TV의 배를 차지하시는 청라청년 전 회장이신 배석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청라청년 회장 배석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어서 우리도 에어컨 없이는 방송을 못할 상황이 됐는데요. 자, 오늘 다소 아쉬운 소식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늘 일부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가 됐죠. 결국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인지 GTX-D 인천공항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천 패싱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토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청라나 인천보다는 김포나 우리 인천 검단 쪽에 많은 할애를 한 자료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김부선이라고 우리가 칭하던 그런 노선이 이제 김용선으로 다소 확대된 느낌. 나중에는 우리가 GTX B와 연계돼서 용산역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청라와 관련된 청라 2호선 또는 GTX Y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만한 그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김교훈 국회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GTX-D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됐지만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동시착공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훈 의원님과 아까 통화를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발표해서 우리가 청라까지 연장하는 청라 2호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도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는 2호선, 예. 홍대 대장과 관련돼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에 대해서 동시 착공을 하겠다. 그런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예. 일종의 희망 고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얘기로 최적화하겠다. 예.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홍대에서 대장까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또 착공이 된다면 대장에서 청라로 이어지는 이 노선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글들은 있었는데, 참 우리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GTX Y가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동시착공이라는 이 용어가 어쨌든 간에 좀 확정되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이 대장 홍대선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해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검토가 끝나게 되면 또 제3자 제안을 받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DI의 예. 또한 그 평가 자료가 중요한데, KDI 평가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대장에서 청라로 이어지는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단지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참 기대난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도 역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어떤 절망감이나 어떤 분노 감정이 있을 테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또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이라든지 기타 교통 사업에 있어서는 희망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눈앞에 다가온 것부터
힘을 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인천공항행 그 GTX-D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 공항철도는 지금 청라국제도시역이 있거든요. 이 공항철도를 시속 150km급으로 쾌속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에서 GTX급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GTX 공항철도 뭐 이렇게 불릴만도 한데요. 이 청라국제도시역과 저희 청라국제도시 도심과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청라국제도시역과의 연계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 대책, 버스가 되겠죠. 그런 대책도 이제 내놓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김교훈 국회의원이 내놨는데요. 이게 어떤 대책이라고 보세요? 우선 뭐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역으로 가는 지금 현실적인 방안은 이제 GRT가 있겠는데, 이 GRT에 대한 어떤 배차 간격이라든지 어떤 버스의 추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돼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 청라의 각 단지에서 국제도시에 연결되는 각 버스 노선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특히 이번에 이제 공항철도를 한 150km까지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고맘역에서 서울역까지가 27분 내에 갈 수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접근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9호선 직결인데, 이 9호선 직결이 정말 힘들게 합니다. 사실 내용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그리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와 국토부와 또 인천시 간에 저는 게 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간에 어떤 단돈 우리가 40억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갈등과 알력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분이한데, 이번에 이제 공항철도에 대한 그 속도감을 높일 때 우리가 이 9호선의 직결도 반드시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GTX-Y에 대한 그나마 좀 우리가 위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서울시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서울시가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 같은 경우에 40억 정도의 시설 비용을 분담을 하면, 인천시가 분담을 하면 본인들이 협의를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작년까지의 입장이었는데요. 인천시가 이 40억 지원을 처음에 거부를 했죠. 이렇게 거부한 상태로 질질 끌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최근에서야 이 40억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에 또 운영 비용까지도 일부를 부담을 하라라고 지금 인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40억 분담하라고 했을 때 그냥 분담해서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좀 질질 끌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에 우리가 얘기한 탓이 이제 주로 서울시에 있지만, 사실은 인천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했어야 된다. 특히 박남수 시장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전 이종복 시장이 있을 때에도 이 9호선 직결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는 굉장히 참자적인 입장에서 방관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 40억에 대한 시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제 운영비까지 거론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인천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40억 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40억을 일단 내고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그런 투입량이 있기 때문에 이 반입 수수료를 좀 올려서 그 부분을 같이 협상에 들러 삼았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그 협의 내용이 좀 잘 좀 돼서 공항철도의 어떤 그 속도감 업과 갈 동시에 우리 9호선 직결도 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해서 긴급 진단을 좀 해봤고요. 지난주에 저희 회장님 별명이 하나 새로 붙었습니다. 댄디남 배석희라는 댄석희 그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들만 모아서 베스트 클립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고고진실님도 오셨고요. 연구소장님도 오셨고, 푸른 버두나무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닉네임이 바뀌신 것 같아요. 또 레이첼김님, 야생야사님, 단풍별님, K까치님, 최윤숙님, 쿠DJ님, 정현김님, 이명방님도 오셨고요. 마초백님, 뼈분세기님, 이도환님, 제가 지금 못 보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팬들 좀 닉네임만 들어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우리 배불팀이 이제 시작하는데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생야사님께서 배 회장님 옷 댄디합니다라고 댄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댄디 그렇습니까? 예. 이건 되게 제가 멋지다는 표현이거든요. 예. 한 4-5년 동안 입었던 옷들인데 예. 오늘 별명을 댄디남 배석희로 그러십시오.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토픽들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반가운 분이 오셔서 또 환영을 해드리고 싶네요. IFC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민원 넣어주시고 또 국제금융단지라든지 여러가지 현안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는 IFC님께서 지난주에 생방송 시청 시도했었으나 시금치 반찬 만드느라 생방송 시청 불가했어요. 예, 또 남자의 또 그런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IFC님은 제가 직접 몇 번 뵀죠. 예. 외모 자체도 굉장히 가정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가정적인. 예. 이게 또 그냥 남자들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적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요즘은 뭐 또 가정적인 남자들이 뭐 대세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야생야사님하고 고고진실님하고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도 이 시금치 반찬 만드실 줄 아시는지. 회장님은 만들 줄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이 빠져야 되네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댄디남이잖아요. 그렇죠. 댄디남 배석희.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동시 시청자 수가 132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시금치 반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 야생야사님께서 저는 설거지 담당입니다 라고 하셨고, IFC님 시금치 반찬 상당히 쉽습니다. 또 고고진실님 전 삼겹살을 잘 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 데치고 소금간 들기름. 이게 또 간단해 보이는데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데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예. 또 IFC님 저 그날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하시고, 또 김정현님께서 시금치보다 댄디를 택하신 회장님. 아주 좋은. 커넬웨이에 밤 시간에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콘도레에 밤 시간에 화장실 왜 가요? 산책하다가 갈 수도 있죠. 좀 참으면 되는데. 10시 이후에는 이 상가들이 문을 잠가버리니까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장담을 드리자면 이 다음번 서구청장은 커넬웨이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이다. 네, 지난주 베스트 클립 함께 보시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가 토픽으로 잡혔네요. 댄디남 배석희. 댄석희라는 별명을 가지시게 됐죠. 오늘도 좀 댄디해 보이십니다. 갈수록 제가 좀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좀 액세서리도 한번. 그리고 또 시금치 만드는 청라 아빠라는 또 내용이 나왔는데, 시금치 반찬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좀 배워보셨어요? 배우지 못했는데 제가 좀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겠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혈압을 재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제는 시금치를 좀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겠다. 시금치에 또 철분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혈액에 좋은 성분들이. 건강한 좀 음식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지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드렸죠. 차기 서구청장은 커넬웨이에 공중 화장실을 놓는 것을 공약으로 거는 사람이 차기 서구청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베스트 클립에 담겼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닭광님 오셨고요, 김종열님 오셨습니다. DST리님도 오셨고요, 야생야사님, 연구소장님, CSTV님, M스카이님, 이효성님도 오셨고, YG 플러스님, 푸른 버두나무님,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도 오셨고요. 또 이명방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레이첼님님 오셨고, 준DM님, 김민님 오셨고, 엔더무님, 김용철님, 하나둘셋넷님, 하나둘셋넷님 읽어드렸고요. 좋아님도 오셨네요.
이제 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 닉네임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 둘 셋넷님께서 섹시 블리 큐티 석희라는 제목을 이게 큐티까지. 나름 또 귀여운 면이 있으세요. 나름요? 예. 제 별명은 근데 섹시 블리로 잡혔거든요. 그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이 겉옷을 벗고 보면 또 섹시한 면이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럴까? 어떻게 사니? 노래가 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네. 이명박님께서, 전 대통령 이명박 말고, 임영박입니다. 예, 이명박님께서, 허구현 아저씨 썰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더청라가, 지난주에 이 단독 인터뷰로 허구현 해설위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야구 MLB 파크라든지 여러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엄청난 분을 게스트로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서 대기하고 계신데요. 아마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는 사회적 지위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보시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청라 주민이라면, 청라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몰라서는 안 돼, 알아야 하는 그분, 예,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더청라 윤찬민 보도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된 건 아니죠? 사실 그냥 어쩌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3인 게스트 체제로 왔을 때 이제 게스트가 왔을 때 이제 시험 방송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아무튼간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사실 제가 이제 이 카메라 뒤에 있었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이게 좀 압박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떨려 죽겠어 진짜. 아무튼 진짜 그거 하니까 두 분이 진짜 저 프로 방송인이다, 진짜 대단하시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할 말이 되게 많았나봐요. 거의 인사말을 거의 한 1분 정도 하셨거든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좀 주저주저 하게 되네. 제가 이렇게 치는 건 잘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다들 놀라셨어요. 순님께서 게스트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윤창민 보도국장님이셨고요. 야생야사님께서 지상렬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윤창민 보도국장입니다. 네, 조아조아님께서 대단해요 더청라라고 말씀해주셨고, 예,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웃으시면, 예, 다 없죠. 예. 웃으면서 웃으면 복이 없잖아요, 다들. 예. 네, 야생야사님께서 드디어 얼굴 뵙네요 보도국장님 하셨고, 이명박님 예상하셨나봐요. 역시 윤찬민 국장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그 청춘의 네. 쭈구리입니다. 예. 예, 김정현님께서 안 그래도 쭈구탱이 맛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진짜 이거 거의 쭈구렁 방탱이로 항상 사진이 찍히시는데, 이게 예. 좀 부정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쭈구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풀샷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근데 진짜 지금 진짜 쭈구렁 방탱이처럼 보여요. 예. 제가 그냥 쭈구렁 방탱이가 아니라 꼭 사진이 찍히면 쭈구렁 방탱이로 보이더라고요. 예. 회장님도 지금 웃고 계신데요. 할 말이 없어서. 저희가 이래서 배불리입니다, 배불리. 예, 배불리가 지금 원래는 배석희와 노블리인데 오늘은 배부른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예. 쓰리배. 예, 배불리 TV를 배불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배불리로. 예. 네, 저희 광팬이시죠. 이호성님께서 어떤 분인가 엄청 궁금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더청라 무조건 믿고 보는 더청라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김민님께서 곰돌이 푸 같아요 귀염귀염 말씀하셨고요. 수님께서 숨은보석 보도국장님 반갑습니다. 야생야사님 잘생긴 살 빠진 문세윤씨 느낌이 나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김종열님 안타까운 댓글을 주셨어요. 쓰리배. 이게 좀 부연 설명이 길어지면은 예.
이게 진심이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사람이. 네. 예, 일단 주민분들한테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엠스카이님께서 보도국장님 정우성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점점까지, 예, 보도국장님 정우성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의 상상을 확 뒤엎어버렸거든요? 저기, 서구청 보도자료나 인천시 보도자료에 제가 살짝 나왔잖아요.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 계산이 서셨을 텐데. 예, 좀, 아무튼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 더청라를 책임지는 그 3인방이 나왔습니다. 이 발행인과 편집인과 보도국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청라촌에서 3명이 모이면 아주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요. 옆에 있는 이 두 친구하고 좀 옆 건물에서 그 법무사 하시는 그 정모 법무사 셋이 모이면 예. 웃음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건물이 뒤집힐 수준이죠. 예. 오늘 그분이 빠져서 맛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세 분이서 한번 그냥 우리 주민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예. 아주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웃음을 참느라고 예, 그 엠스카이님께서 칭찬을 또 주십니다. 목소리가 정우성이라고. 그래. 목소리는 그래도 우리 아니, 방금 목소리가 정우성이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우리 스태프진이 저를 째려. 목소리는 그래도 우리 예. 그래도 가수이신 예. 우리 노 편집장 안 그래도 예. 비대위원장님 예. 좋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부하셔도 소용없고요. 이런 방송 좋지 않아요.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방송은 근데 저는 실제로 우리 노블이 목소리 예.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예. 나 진짜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기사부터 잘 쓰시고, 예. 언제 제가 기사 안 쓴 적 있었나요? 예. 거의 근데 예전에는 그 기사를 쓰시면 거의 제가 이제 뜯어 고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사 쓰는 실력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건 그래요. 예. 이제 또 종합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정도의 실력이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의 회장님이 눈물 흘리고 계신데, 지금? 참느라고 죽겠는데, 예. 진짜 눈물 흘리시네요. 예, 진짜 흘리고 계세요. 맞아요. 이국장의 어떤 그 기사문 작성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다. 예. 그래서, 절대치는 많이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아무튼 어떤 그 기사를 쓰는 어떤 내공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다른 것들이 아쉬워서 그렇지. 그렇죠. 예. 예. 다른 것들이 또 아쉬운 게 많죠. 많죠. 예. 그게 이제 회장님 쓰신 글이라든가 이제 우리 너 비대위원장이 쓰신 글 이제 계속 보면은 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 기사 쓰는 게. 우리 저 옆에 우리 노블리는 저분이 한 4, 5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비대위원장 글을 보면 내가 이거 어제 쓴 글인가 할 정도로 저 글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저도 회장님 쓴 글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제가 자다가 글 썼는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글 쓰는 듯도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야생야사님께서 우리 그 윤창민 보도국장을 봉준호 감독 느낌이 난다고 하셨고,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예. 김정현님이 이 닉네임을 새로 지어주셨네요. 봉감독 문세윤 해서 봉세윤이라고. 봉세윤. 예. 뭔가 좀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김종렬님, 노형도님 웃음소리에 저절로 저도 웃게 되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최님, 세 분 닮았어요. 삼형제, 보도국장님, 펌 잘 나왔네요. 말씀해 주셨고, 단풍별님, 청라의 3 보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요? 이거 펌 한 거예요? 펌 했어요. 오늘 방송 나오려고? 아니요, 옛날부터 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돼 있다? 아니요. 몇 달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걸 몰라 뵀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좀 일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땀에 절여가고 좀 알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네네네. 일단은 더청라에서 또 우리 배석기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회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은 리더로서 어떤 그 자질을 갖추고 계신지, 갖추지 않았으면 갖추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예 1대1 매칭을 좀 붙여볼게요. 예. 일단은 제가 빈말은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회장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런 뭐 여러 가지 청라 현안들이라든가 예. 또 회장님을 둘러싼 이제 뭐 주변에 뭐 약간 좀 그 빌런들이 이렇게 좀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보고 겪었는데 진짜 그런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저도 좀 옆에서 이제 회장님 볼 때마다 좀 짠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리허설 한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 아 근데 그 저도 이제 최근에 저기 예. 벤츠 소카 빌린 거 그거 관련해가지고 진짜 저도 마음고생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그 우리 회장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멘탈 붕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또 본인 스스로도 챙길 그런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잡아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그 배블리 TV 논평 주제를 리더의 품격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배석희 회장님이 리더로서 품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뭐 여러분 다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 그 답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예. 확답을 안 주셨어요. 예, 이러면 이제 내일 기사가 이렇게 나가죠. 예, 답할 수 없다. 기사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네. 저 예. 꼬일 수 있네요. 아, 그럼요. 예, 기사는 아유. 쓰기 나름이니까요. 너무 무섭다. 예, 그런데 이 리더 얘기가 나와서 말이에요. 청라 국제도시 카페, 저희가 전에 활동하던 그 구읍 카페죠. 그 카페에서 뭐 자칭 회장 대행이라고 활동을 하던 그 분께서 감퇴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막은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리더라는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청라에 과연 어떠한 주민 단체장이 나와야 되고 리더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자기가 선을 대고 있거나 줄을 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안을 해결하면서 결국 좋느냐 좋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이것이 좀 더 발전돼 보면 이제 정치 중립이라는 이제 용어까지 나올 텐데 정치 중립이라는 게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정치인과 또 정치 세력과 결별을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 이용을 하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예.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청라에서 그래도 뭐 카페에서 이슈가 되었던 분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 참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고뇌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자기가 몸소 터득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덕목은 소통입니다. 그렇죠. 예. 이 청라 주민들이 어떤 그 활발한 그 활동을 미뤄보면 어떤 내 주장을 가지고 따라오라보다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달성되게끔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소통의 한 방법이고 청라에서의 리더라는 것은 이 소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라초면 3기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뭐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딜레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특히 천국 카페 또 맘스 카페까지 합쳐져서 여러 가지 한 8개월 7개월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라고 하면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정리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진리와 진심은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 한때는 혼돈되며 주민분들도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헷갈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실된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될 거다. 특히 이제 우리 천국 카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부평 박씨 그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나선 것도 아니고 항시 뒤에서 어떠한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또 동조했던 우리 맘스카페 매니저도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천국카페에서 안조표 이 세 사람이 또 뭐 청라청연 뭐 사칭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리더가 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정도로 가면서 청라청연 회장에 뭐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선거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선거도 치르지 않고 선거는 그 정도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청라청연 회장이라고 아무리 말한들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8명 있잖아요, 인정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분들의 어떤 언행을 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어떠한 리더가 혹시 될지 몰라도 지금의 행동이나 지금의 어느 언행이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제가 단언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뭐 결론적으로 청라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것, 이것은 바로 소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 품격 있는 리더로서의 덕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우리 많은 주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그 관련된 분 한 분한테 또 고소를 당했었어요. 네. 예. 그 윤창민 보도국장님이 그때 고소장을 받아들고 덜덜덜덜 떨었던 이 팔을, 예. 진짜 회장님은 어떻게 버티셨을까? 저도 솔직히 지금 엠스카이님께서 벤츠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벤츠남 맞죠? 예. 벤츠남이라 하지 마시고 저 소카남이 해보렸어요. 소카남. 네. 그래도 벤츠를 빌렸으면 소카로서 벤츠만 빌렸겠어요, 제가. 뭐 모닝도 현대도 빌리고, 빌리고, 현대도 빌리고, 기아도 빌리고, 쉐보레도 빌리고 다 빌렸습니다. 근데 한번 그 저를 만나러 이 모닝을 빌려가지고 오셨는데 네. 둘이 앉기가 좁더라고요. 예, 다음에는 예. 내일이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사건 어떻게 됐어요? 고소 사건 지금도 뭐 예.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우리 김 국장은 예. 이번에 이제 그런 고소 발전을 처음으로 당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서에도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예.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고소를 당했다면 예. 무슨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알고 경찰서에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가서. 오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얼굴이 하얘져서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 한 적도 있는데 예. 뭐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그 고소하신 이 고소인도 환경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예. 이제 서부산단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혹시 또 아니요, 좀 간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예.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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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단 지하에 있는 환경단체인데 우리가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그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죠. 그러니 우리가 환경단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어떤 우리가 감시 대상과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단체는 서부산단에 관련된 그 환경감시, 특히 주물공단에 대해서 이런 걸 사업 목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에 무상으로 임대돼 있다. 예. 특히 또 그 단체의 모 임원이 주물공단과 이권에 관련된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으로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사화했고 또 때마침 저와 그분과의 어떤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거죠. 환경단체가 어쨌든 간에 감시 견제 대상하는 그 기관에 지하에 무상으로 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분도 하나의 리더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예. 그 단체 구성원들이 우리 뭐 카페나 늘 하는 말이 돈갑질이란 말이죠. 나 돈 뭐 30억 있다, 뭐 50억 예. 있다, 뭐 고깃집을 몇 개 한다. 예. 자, 또 하면서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은 뭐 항공사의 기장이에요. 이분하고 저하고 뭐 소송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연봉이 한 뭐 가까이 2억이 된다고 그걸 소송자료에 첨부를 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한참 맞습니다. 예. 참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런데 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 서부산단 지하에 그 뭐 크지도 않아요. 그 사무실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아마 30만 원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임원 중에 다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예.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3만 원씩 거두면 깨끗하잖아요. 예. 그걸 왜 거기 무상으로 가서 있냐 이거예요.
이 무상 임대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이제 사실 자백을 하죠. 자기들이 무상으로 임대에 돼 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자기 임원 중에 한 명이 거기 무상으로 사무실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 가서 무상으로 쓴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결국에는 취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네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우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우리가 신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방해, 그 다음에 비밀정보 보호법 위반 이렇게 했는데 역시 뭐 저는 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 어떤 그 유죄가 날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두 친구들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도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분이 또 민사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형사적으로는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됐고 뭐 그쪽 단체에 관계되신 분들 뭐 저 다 아실 거고 저도 알아요. 그거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거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임원분들이 이번 청라청년 뭐 정상화 추진위원회인가요? 청라청년 추진위원회인가? 정상운영위원회? 추진위. 추진인가? 뭐 그 안적표가 했던 거기에 또 핵심적인 단체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뭔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 결과는 제가 문자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혐의 없음으로 혐의 없습니다. 나왔던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현안으로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요. 지난주 중요한 토픽들 모아서 주간 뉴스 뉴스룸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더청라 뉴스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더청라 배블리TV 시즌2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110명을 막 넘어섰고요. 그 중에 또 5분은 저희 그 가족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뭐 고모님 가족들하고 뭐 이모님 가족들하고 청라 사시는 가족들이 많아요. 또 제 친구와 후배 뭐 청라로 거의 제가 청라 전도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도 며칠 전에 그 수변에 갔더니 분양 사무실 앞에 지나가는데 그 가판대에 기사들을 신문 기사 청라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좀 도요를 해놨는데 맨 끝에 더청라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가 하는 신문사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그 기사 내용 누가 썼냐면 우리 윤 국장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인사예요. 이제 피키까지 걸리고. 저도 그거 보고 좀 이렇게 이렇게까지 인용을 정도 기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기하게 저도 쳐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더청라 기사를 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배블리TV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또 저희 그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 집 거실에서 5명 이상 안 되니까 4명으로 모여서 TV로 그걸 시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노블님한테는 좀 주로 칭찬을 하는. 아니, 매주 보세요, 매주. 매주 칭찬해 주시는 섹시남이라고. 예. 섹시블리. 네, 섹시블리, 네. 큐티 석희. 큐티. 예. 그리고 지금 이 쭈구장님. 예. 아니,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예. 많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오늘 보고 계신 예. 114명 중에 그 허구현 해설위원님 측의 그 관련 분께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고 예. 그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같이 혹시나 뭐 이게 잘 돼가지고 그 청라돔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이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허구현 해설위원과 관련된 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주간 뉴스에 오늘은 4가지 토픽이 잡혔습니다. 먼저 청라 의료복합타운 가장 뜨거운 현안이죠. 이 시민청원이 저희 지난주 베블리TV 제12화가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됐는데 딱 43시간 만에 공감수 3,000건을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가 철책에 가로막힌 청라의 바다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잡혔습니다. 세 번째가 청라 후소공원의 공연장이죠. 청라 블루노바홀이 8월 말 개장을 앞뒀다는 소식. 네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허구현 해설위원에 대한 인터뷰였죠. 청라 동구장 세계적인 문화시설이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보죠. 청라 의료복합타운 시민청원이 지난주 저희 배석희 회장님과 저의 베블리TV 방송이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됐는데 43시간 만에 이 공감수가 3,000건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거의 뭐 그 생방송에 가깝게 기사를 써주신 분이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이신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청라 주민분들의 그 열명이 이게 투영됐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자체가 청라국제도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투명하게 그 사업자가 심사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그대로 담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몇몇 컨소시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원탑이라 할 수 있는 현대 아산 컨소시엄을 상대로 약간 좀 흑색선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분노를 샀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예. 근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 게 우리 윤창민 부국장이 말을 이렇게 잘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근래 들어서 오늘 제일 입이 잘 풀리는 날인 것 같아요. 입이 잘 풀리는 날. 보통 이 손가락은 잘 쓰는데 손가락도 가끔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갈 때도 그렇죠.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또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어쨌든 저희 주민들은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원하고 있는데요. 또 그 상대 측 컨소시엄 중에 한 군데인 아이병원, 인천 향토의 아이병원 컨소시엄에서는 뭐 몇백 군데의 LOI, 그러니까 사업 참여 의향서를 뭐 가지고 왔다. 근데 이 LOI가요,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MOU보다도 전 단계, 그러니까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그냥 참여 의향서, 이거를 LOI라고 하거든요. 그 사실은 이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도 전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청라 현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찰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그런 일들인데, 이제 우리가 7월 8일이죠. 이제 우리 의료복합타운에 응모한 컨소시엄 5군데를 상대해서 PPT와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단시일 내에 3,000건이 넘는 그 청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열망이 뭐냐면 어떤 특정 컨소시엄에 대한 지지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의료복합타운과 관련된 이런 사업자 공모 과정이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담긴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청에서는 계속 비공개를 지금 원칙을 하고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이 유효할 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그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공개를 원한다고 그러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문구가요,
비공개로 한다라고 딱 못 박아놓은 게 아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뭐 경제청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 과정에 대해서 이번 평가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만큼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청원도 하고 그러는데 경제청장님도 좀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경제청에서 그래 주민들이 이 정도의 어떤 기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대 부응 차원에서 그래 공개할게. 심사원 풀도 공개하고 뭐 이번에 그 추첨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면도 추첨도 유튜브로 공개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도 기꺼이 수긍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자꾸 숨기는 듯한 모습, 뭔가 비공개로 가면서 뭔가 자꾸 그 언론 플레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역 정치인들한테 이제 우리가 비대위 차원이나 우리 더청년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아서 어떤 그 투명과 공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항변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다. 그런 청란을 위해서도 또 지역 정치권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경제청 또 인천시에서 이번 과정만큼은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 조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그게 이 시민청원에서 나왔습니다. 43시간 만에 3,000명의 청원 공감수를 돌파를 했는데요. 저희 청라 주민들은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또 인천시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민청원 제도를 살펴보면 이 시민청원이 시작되고 나서 30일 동안 이 청원 공감을 받게 돼 있고 이 공감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이 10일 이내에 시장이나 관련된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머지않아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는 답변이 나와야 이 청원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인천시 시민소통 담당관 실측 입장은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청원에 답변인 걸 포함해가지고 그 청원들도 이제 그쪽 그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시일이 급박하다고 생각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인천시 분들 입장이고요. 이게 말이 좀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복합타운에 대한 그 사업자 공모 평가에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정량이냐 정량적이냐 이 부분인데 정량적인 거는 뭐 나중에 후에 검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 심사위원들이 큰 풀을 가지고 추첨해서 뽑는다지만 과연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점수를 줄 것이냐.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도 아니고 어떤 업체가 어떤 코소심이 어떤 자료를 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오늘 뭐 또 카페에도 올라왔지만 정량이 20%고 정성이 80%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심사위원들의 자기 주관에 따라서 그렇죠. 이것이 우선 협상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 그 식타워 때도 0.4점의 악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심사위원, 그러니까 LH 직원이었는데 그분하고도 우리가 많은 논쟁을 벌였고 실제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자기는 맞게 채점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뭐 박남춘 시장님 포함해서 특히 이원재 경제청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그래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과정을 가져가겠다. 물론 좀 경제청에서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말이 아닌 실천적인 계획과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7월 8일이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거죠. 그 사이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뭐 다음 주에 경제청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좀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죠. 청라청년 비대위에서도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제청을 직접 가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입장을 좀 전달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 온라인상으로 뭐 통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계속해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 공모 지침서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근데 지금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이 이 인하대 출신이에요. 이게 보통 스파이가 안에 있잖아요.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지지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신 있게. 저 자신 있게는 말을 못 하고요. 제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하대를 나온 공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번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저도 이제 인하대 동창회에 학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며칠 동안에 이메일하고 문자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5년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네. 그거 보고,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예. 열반, 약간 좀, 이제 와서 동문 챙기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교에 화가 났다? 예, 솔직히 저는 화가 났어요. 진짜 이것은 제가 이제, 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교를 반대한다? 네, 좀 하려면은 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치사하다? 너무 치사하죠, 솔직히. 모교가? 네. 제가 그래요. 집에서 껴들지 않으면, 저기, 윤창민 보도국장이 인하대에서 퇴출이 제명당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학교가 저한테 해준 게 없어요. 뭐 내일자로 제명당할 것이 확실한데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확실히 다음 주에 제명될 걸로. 근데 지금 예. 이 뒷수습은 저는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고. 근데 두 가지 이제 이번에 의료복합타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인하대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강점을 내세우는 것은 또 뭐 인하대 의과대학, 뭐 간호과, 고등학교까지 만든대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대한항공을 앞세운 의료관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전체적 뉘앙스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병원이 오는 수준으로 온다. 그걸 주장하는 이면에는 뭐냐면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분원이 올 텐데, 그럼 이 분원이 어떤 거냐. 우리가 서울대가 있고 서울대 분당병원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면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서울대 병원과 부산병원 달리 우리가 서울 아산병원이 이제 전국에 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7분의 1 정도만 오는 거냐? 그러면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번에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들어오는 것은 n분의 1은 아니다. 본원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n분의 1은 아니고, 최소한 버금가는 규모로 올 것이고, 특히, 어떤 첨단 의료 장비를 많이 들고 올 것이라는 것이 주 테마여서, 어쨌든 간에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을 할 거고 수긍할 것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뭔가 비빔밥처럼 비벼지면, 나중에 탈난다. 시중도 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청 입장에서도 공개를 하는 게 그럼요.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우리가 LH도 다 공개를 했었고 그동안에 경제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개 행정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번만큼은 이게 단시일 내에 주민들 청원이 3,000건이 돌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옛날 GCT 때도 거의 한 달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통으로 풀지 않으면 또 갈등과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청량이 또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안 좋은 상황보다는 지금이라도 한 10일 남았으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또 심사위원분들도
떳떳하게 심사위에다 얘기하고 그 평가 항목도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좀 딱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줘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겠다. 예, 야생야사님께서 투명사회에서 비공개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후진 인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계시고요. 또 정현김님, 윤국장님 귀요미 화이팅 하시면서 병자청 실무자는 공개 방식으로는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이라고 하시고, 수리님께서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님을 향해서 문세윤 살짝 느낌 나시네요. 맛있는 녀석들이 갑자기 생각나 버렸다. 뭐 먹방 하면은 또 우리 윤창민 국장이죠. 예, 그리고 또 야생야사님 비대위 화이팅 말씀하셨고요. 준 DM님께서 이나 혈맹 역시라고 말씀하시고, 뭐 지금 물을 먹다가 지금 물이 목에 걸리는 것 같은데, 예, 레이첼 김님 적은 가까이에 있다 말씀해 주셨고, IFC님 이나대 출신이라는 말에 과자 먹다가 빵 터졌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광일님 배블리 TV가 행복 전도사네요 말씀하시고요. 저희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청년앞에 카페, 더 청라, 또 인터넷 언론, 또 청라맘스 스퀘어까지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책에 가로막힌 청라바다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로봇랜드 앞쪽에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철책으로 막혀 있습니다. 결국에 이쪽이 해양 침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철책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휴전선이 여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정복 시장님 있을 때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그 해안에 있는 철책선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실제로 그 관광 또는 이제 친수 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철책선을 좀 없애야겠다. 그런 대신에 우리가 경계에 관한 여러 가지 과학 장비들이 있으니 이것을 대체해야겠다.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난색을 표했던 게 역시 또 국방부였었죠. 그렇죠. 또 국방부의 입장 우리가 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책선에 대한 어떤 그 제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또 사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래서 진행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야 우리 이제 그 청라 앞바다서부터 이것들이 좀 실행되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과연 과학 장비들이 잘 작동을 할까? 최근에 휴전선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제가 있었던 그 22사단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잘 뚫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개인정보를 다들 유출하고 계신데, 저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잘 지켰는데, 그런 염려를 또 보면 우리가 과연 그 철책선을 제거해서 그에 따르는 이익이 크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또 보완적으로 우리 국방에 대한 그런 우려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과학 장비가 촘촘하게 잘 지켜진다면 우리가 친수 레저 사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윤창민 국장이 그 보도를 좀 했죠. 취재도 하고요. 이제 저 청년 카페를 저도 이제 눈팅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한 회원분께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좀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고, 이제 특히나 이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화력 발전소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 근처에 저 SK가 있죠. SK 그뿐만 아니라 제가 기사에는 안 썼지만은 그 공장에서 그 북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송유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맞아요. 기름을 수송하는데 그것도 이제 보안 그 대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제거라든가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 이건 좀 민원 릴레이를 좀 진행을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인천시 입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철책 보존 구간이 아니었었으면 이제 인천시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철책 보존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참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우리 청라 주민분들이나 저희 배블리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 고위 군 간부가 혹시 계시면 이것에 대한 좀 솔루션을 좀 저희 카페에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알기로 할 때 인천시의 입장은 철책선을 제거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이정복 시장이 있을 때 이게 우리 그 주민단체하고 또 협의할 때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고, 어떤 그 관광 레저 산업을 위해서도
좀 진척시키자는 게 그 당시에 유 시장의 입장이었는데 뭐 박남준 시장의 입장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제가 뭐 바로 말씀드렸지만 또 국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었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세호도를 한번 갔었어요. 예. 인천 아파트에 세호도. 누구랑? 우리 저기 부회장님하고 갔다 왔어요.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 갔다 왔는데 참 그 인천 앞바다의 여러 섬들이 진짜 아름답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섬들도 있어서 이게 천연 관광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좋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당연히 뭐 철책선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통행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방적으로 돼서 한다 그러면 인천에도 관광 자원이 있고 우리 청라에서 나와서 세호도에 가는 데까지 뭐 딜레이만 안 되고 쭉 간다면 4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라도 그런 관광 자원과 연결해서 그러니까요. 하면 예.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죠. 네, 저희 IFC님, 저희 청라의 민원의 킹이신데 IFC님께서 혹시 민원 릴레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말씀하셨는데요.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로봇랜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철책이 꼭 제거가 되어야 해양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토픽입니다. 청라 블루노바홀이 이제 드디어 8월 말 개장을 앞뒀습니다. 이 블루노바홀이 저희 청라 호수공원의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옆에 있는 건물인데 재작년 12월에 원래는 이 개관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딱 개관을 3주 앞두고 나서 화재가 났어요. 네, 참 우리가 불이 나면 이제 두 가지죠. 참 아쉽다는 것과 이게 길종가? 그런데 너무 그 복구가 오래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거의 2년이 넘게 근데 이게 개장이 안 돼서 좀 전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 관공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게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결국엔 제가 말한 대로 됐는데 일단은 먼저 이 수습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를 찾아서 구상권 청구를 해라. 그랬더니 이분들은 일하는 스타일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 원인 조사하고 일단 보험 청구하고 예, 그렇죠. 국과수가 또 와서 또 조사하고 예, 이거 또 뭐 발화 지점이 어딘지 또 찾고 예, 그거 하고 또 소송 준비하고 맞아요. 예. 참 이게 하세월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한 2, 3년 정도 걸릴 뻔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뭐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그나마 이제서야 개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화재 연장을 봤는데 이게 오래 걸릴 그런 복구 사항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8월 말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청라 주민분들이 문화생활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음악, 그렇죠. 뭐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하셔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우리 대중문화도 우리 주민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그런 기획을 해서 주민분들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좋습니다. 문화공연도 한번 기획해 보시자고요. 이게 또 500석에 육박하는 규모거든요. 청라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같고 또 그 근처에 청라 야외음악당이 이제 곧 있으면 전기공사까지 마치고 또 이제 거기도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게 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이제 조형물도 생기고 했으니까 야외음악당은 좀 이름을 조금 국제도시에 걸맞게 좀 바꿔보자라고 좀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또 간판을 청라 문화누리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문화누리소? 근데 저는 좀 공모를 하기 바랬어요. 그래서 조금 형상을 좀 따서 그 조형물이 위에서 보면 O자거든요? O자고 옆에서 보면 이게 웨이브 표시예요. 그래서 웨이브 O라는 이름으로 제가 좀 로고까지 만들어서 헌납을 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행정기관이 맘대로 이름을 정해놓고 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웨이브 오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나중에 좀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수의 그 비고처럼요? 비고처럼요. 그렇죠. 웨이브 오 너무 멋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오, 옆에서 보면 웨이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웨이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뭐 누리소도
그러니까 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예. 공모를 통하면 또 주민들한테하고 또 소통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고 예. 저도 이제 총련 3기 선거가 예.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예. 제가 좀 만나신 분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총련 3기 선거할 때 어차피 우리 온라인 선거도 겸하겠지만 오프 선거도 해야 되거든요. 천막 뭐 그동안 치고 했지만 근데 예. 이번에는 좀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어떤 풍성한 문화 공연이 있고 예. 우리 주민들이 3,000명이든 4,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이고 예. 거기에서 투표를 하고 예. 거기에서 주민들이 환호와 격려와 열정이 모아지는 그런 그 공연 가운데 청라소년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게 야외음악당에서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 그동안은 날씨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야외음악당도 갖춰지고 네. 우리 실내 공연장도 갖춰지지 않습니까?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온라인 선거도 활성화되고 이러면 예. 제가 바라는 건데 선거인단이 7,000명 정도는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청라청년이 청라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선거인단이 1기, 2기 때 마찬가지로 3,000명 초반에 머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132명의 동시 시청자 수를 잠깐 찍었다가 돌아왔고요. 하나 둘 셋넷님께서 노형돈 밴드 콘서트 원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불러주십시오.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석에는 잘 안 돼요. 예, 아니 뭐 예.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예. 저기 그 라이브 이번에 앨범 냈잖아요. 예. 그 라이브 공연 왜 안 하는 거예요? 라이브 공연을 왜 안 하냐고요? 네. 사이버 가수라. 사이버 가수라서 제가. 그리고 저는 입금돼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구나. 저번에 네, 제가 한번 예. 제안했는데 예. 다음 우리 그 배블리 TV에서는 예. 우리 사이버 가수지만 좀 연습을 해가지고 아니 배블리 TV에서는 이게 공연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앉아서 예. 어떻게 사니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아, 예. 뭐 제가 뭐 동요 같은 거, 트로트 같은 거 언제든지 저기 입금할게. 입금한다고. 네, 김정현님께서 생각보다 윤국자님 유연하심 말씀하셨고 얼굴이 있는 가수이심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현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참 그 진행자로서 너무 곤란한 게 이 양쪽에 우리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예. 또 두 분 다 투머치 토커거든요. 저기 단어법이죠? 아니에요. 네. 예. 어쨌든 마지막 토픽 일단 또 짚고 가야겠습니다. 또 우리 허구현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더청라의 이 단독 인터뷰를 응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윤국자님께서 저한테 이 허구현 해설위원님께 뭐 그 단독 인터뷰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봐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맘대로 해봐요 그냥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 윤국장님이 진짜 이 더청라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네. 솔직히 예상치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고 나중에 그 인터뷰에 앞서가지고 제가 허구현 의원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셨는가? 그분 말씀이 진짜 심플했었어요. 그냥 야구 관련 인터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야구에 대한 열정 그런 걸 많이 느꼈었죠.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지금 또 우리 허구현 해설위원 측에서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 허구현 해설위원께 감사하다는 메시지 꼭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많이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청라 동구장 이야기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청라 동구장 문제 원래는 인천시의 입장은 이 남동구에 있는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이 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어느 정도 입장이 선회를 해서 문학경기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라고 조금 입장이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또 그 성대모사 한 게 또 많이 이슈가 돼서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뭐 2만석 규모의
동구장을 추진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동구장이 우리 청라국제도시와 참 어울리는 콘텐츠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 측면에서 신세계의 의지는 청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문학은 정치적인 문제고 신세계에서 순수한 사업자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청라에 하려고 할 것이다. 단지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자꾸 후퇴하는 것이고, 우리 허구현 그 해설위원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저하고 딱 생각이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이 관이라는 것은 항시 어떤 제어를 하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개혁과 개성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떤 그 사업체가 동구장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규정화되어 있다. 법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자체장이라든지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에 정치가 개입이 돼서 그것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법이나 법률이나 예. 어떤 제어 수단으로서 이것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허구현 해설위원도 많은 이제 사업과 관련된 야구장과 관련된 것들 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개정하고 나가는 그 단체장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그런 면에서 하여튼 신세계가 청라에 오고 싶어 한다, 또 올 의지가 있다, 이것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느냐. 예. 단순히 지금 신세계가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관의 눈치를 보는 관의 거죠. 눈치를 보는 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또 누가 풀 거냐. 우리가 기다리다 안 되면 또 주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걸 부딪히고 말아요. 예, 그러면 예. 이게 또 옛날 GCT 같은 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 굉장히 또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주민분들이 왜 스타필드 공사 안 하냐고 그러죠. 스타필드 좀 공사 거의 안 하죠. 자, 동구장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 따라가는 인허가에 관련된 얘기들, 또 여러 가지 제어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뭐 우리가 또 주민단체나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서 이것이 빨리 진행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걸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예. 근데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또 지역구 챙기기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예. 어떤 제도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민간 업체가 뭐 도움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 스포츠 시설을 만들 때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통로를 마련해야지. 예, 알았어. 지금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 이 동구장이 또 저희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동구장이라고 말할 만한 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윤찬민 보도국장이 한때 이 야구 전문 유튜버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예. 예. 동구장에 대한 또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예. 허구현 해설위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봤던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그 고척 스카이돔 있잖아요. 예. 거기 개장 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거기 근데 가보니까 야, 이게 그 좌석 간격도 좁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관람객을 위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게 좁은 부지이다 보니까 그 관중석이 이제 외야까지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게 그 다른 야구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좀 2000년대 5년 때 완공이 됐죠. 그때 지어진 야구장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맘먹었던 이유가, 그 허구현 해설위원님께서 그 엠스프레 그 스토킹이라고 그 유튜브에서 그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21세기 최악의 도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점이 청라 주민들의 의견하고 똑같게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야생의 야사님께서 김 의원님 내가 한 거야 발언은 신뢰성 있는 건가요? 인천시와 교감이 이루어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은 인천시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SSG 측에서도 현재 이 문화경기장 활용 방안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아마추어 구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저희 더청라 배브리TV에서 오늘 최초로 공개할 만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허구현 해설위원께서 직접 친히 저희 더청라 애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희 배블리TV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우리 허구현 해설위원님 함께 만나보시죠. 청라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구현입니다. 지금 SSG에서 스타필드의 도움구장 건립에 대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제 역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고 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에 멋진 도움구장이 건립이 되어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맹물 도움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야구뿐만 아니고 K-팝이라든지 또 어떤 큰 이벤트가 그 청라 지역에서 실행이 되고 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청라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도움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시건, 구건, 주민이건 누구든지 다 웰컴 해야 됩니다. 고맙다 생각해야죠. 이게 저도 도움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다른 지자체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도움구장 건립을 아직도 한 곳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이 도움구장을 짓겠다 그러면은 저는 박수로 환영을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도움구장이 거기에 건립이 된다면은 청라는 글쎄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도움구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라 주민 한 분에게 제가 이번에 이제 프로야구 40년을 이제 맞이해서 책을 펴냈거든요. 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연구장이 더청나가요. 예, 우리 허구현 해설위원께서 이렇게 직접 인터뷰에도 응해주시고 우리 더청라 배블리TV 애청자분들께도 인사를 해주시면서 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라운드는 패배를 모른다라는 이 책자, 직접 친필 사인을 하셔서 이 책자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 책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또 우리 윤찬민 국장이 직접 사서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윤 국장이 가지고 싶은 만 한데도 아무래도 또 야구 동구장을 원하는 청라 주민들의 열망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 덥잖아요. 근데 또 청라 현안들이 이게 좀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청라 주민분들께 힐링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 더청라가 기획을 했던 이벤트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에서 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벤트 공지를 올려드릴 텐데요.
청라돔 삼행시를 지어서 잘 지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현안을 기원하는, 그리고 청라 발전을 기원하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청라돔 삼행시 이렇게 잘 지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저희 배불리 3명이 예, 함께 심사를 해서 예, 근데 책이 한 권이에요? 예, 한 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살려고 했는데 예. 재고가 다 없고 이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어쩔 수 워낙에 없이 인기가 많은 먹겠습니다. 책이라서 네. 예, 그래서 딱 한 분께 이 책자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늘 긴 방송을 했는데 벌써 132명께서 오늘 함께 동시 시청해 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허구현 해설위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윤국장 처음 나왔는데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죠. 오늘 뭐 오랜만에 예. 입이 풀렸어요. 앞으로도 이제 입도 잘 풀리고 사실 이것도 다 제 덕이긴 하죠. 제가 많이 요즘 고생도 많고 예. 글도 잘 쓰고 그러는데 제가 늘 바라는 거 하나 있죠. 출근 시간은 좀 지키자. 예, 출근 시간은 지키자. 좋습니다. 우리 윤국장도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도 좀 입이 좀 이렇게 좀 굳어있는 상태라서 지금 예. 말이 제대로 안 나오긴 긴장을 하는데 엄청 했어요. 근데 예. 이렇게 저도 카메라 그 뒤에서만 있었다가 이게 앞에서 오니까 이렇게 또 참 뜻깊고 이렇게 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예. 좋았고,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제 또 제가 이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때 말 실수가 될까봐 괜찮아요. 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려서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라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아직도 좀 갑갑하잖아요. 의료복합타운 문제도 예. 있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런 현안들이 좀 주민 뜻대로 잘 풀리기를 저도 이제 청라 주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엠스카이님께서 배불리마저도 인하대 인맥이 퍼졌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배신자입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IFC님께서 처음에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입 풀리니까 진짜 투머치 토커 맞네요. 말씀해 주셨고, 조아조아님 세 분 다 너무 재밌어요. 귀여우시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현님, 봉세윤 국장님 화이팅 말씀해 주셨고, 쌤쌤님 청라의 보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닉네임이 정해진 섹시 분리 큐티 석희, 그다음에 예, 봉세윤 국장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